녹내장의 자기관리법, 셀프케어법, 자기양육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와 함께 셀프케어, 우리가 치료와 치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치료는 병을 낫게 하는 것, 치유는 근본적으로 그 병이 재발되지 않게까지 하는 것. 그래서 치유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질적 논조라는 책 4권을 저술하고 고질적 논조라는 40년째 치료하고 있는 30년째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녹내장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많이 듣는 말이지만 녹내장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내장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내장은 안압과 시시경 두 가지가 연관이 됩니다. 안압과 망막에 있는 신경이 얼마나 튼튼한가, 안압이 얼마나 평균 안압에 가까운가. 더 중요한 건 시신경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 신경과 마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마. 왜 이렇게 신경 써? 신경 쓰지 마. 그만 신경 써. 이런 말을 쓰듯이 내 안에 있는 시신경이건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움직이는 신경,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이건 눈에 가는 뇌신경이건 다 스트레스,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일체의 유심조화라는 깨달음을 얻었듯이 일체는 유심의 마음의 조화다. 과학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일체가 어떻게 유심의 조화인가? 육체와 마음은 따로 아닌가? 마음의 병 따로고 육체의 병 따로니까 마음의 병은 정신과, 육체의 병은 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양자의학에서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습니다. 그걸 쪼개면 원자라는 게 나옵니다. 아톰. 그걸 더 쪼개면 퀀텀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미세한 입자. 그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입자의 성질이 있는데 사람이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주파수, 리듬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손이라고 보이는 거지만 이 손은 99.9%가 에너지 덩어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에너지들이 패턴을 이루어서 우리 눈에 착시 현상으로 원래는 빈 공간이고 에너지인데 우리 눈에 착시 현상으로 이게 지금 손으로 보이는 거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에너지고 육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육체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육체인 것이다. 심신일력, 몸과 마음이 일력, 같을력, 하나로 같다. 분리된 게 아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육체고 육체 자체가 마음. 다만 에너지의 주파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에너지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높게 살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살게 되면 굳어지고 딱딱하고 뭉치고 물혹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적이야. 암의 원인이야. 다 그런 것은 저주파, 저진동 상태로 딱딱하게 물질화로 사는 겁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근맥, 기육, 피모골이라고 그럽니다. 근육, 맥, 근맥, 기육, 피모골.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어떤 건 보들보들하고 어떤 건 딱딱한 뼈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에 담석이 생겼어요. 결석이 생겼어요. 눈에도 결석이 생깁니다. 결석이 생겼어요. 방광에 결석이 생겼어요. 진동수가 떨어지게 되면 돌덩이가 생깁니다. 돌덩이. 진동수가 떨어지는 큰 원인은 스트레스가 주범이다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스트레스야, 골치 아파, 나 속상해, 스트레스니까 너무 골치 아파. 그러면 하늘에 해가 없고 구름이 뜰 때마다 항상 속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시꺼먼 거야? 자연의 이치는 비바람도 쳤다가 해도 떴다가 폭풍도 쳤다가, 자연의 이치가 그럽니다. 항상 평화로운 해만 짱짱하게 따뜻한 게 아니라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치고 홍수도 나고, 인체도 소우주 똑같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만 가지 생각을 뇌에서 하게 되고, 뇌는 73%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70에서,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도 다 물덩어리입니다. 뇌도 73%가 물덩어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물을 잘 안 먹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뇌가 혼미해지고 피가 껄쭉해지고 엉기게 되고, 피부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가장 중요한 피의 성분이 껄쭉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헤모글로빈만 시뻘건 것만 있는 게, 피가 물이 없으니까 엉기는 어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가 물이 부족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고 혼미하고. 73%가 뇌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이 이제 연세가 들면 입이 마릅니다. 그런데 입이 마르다고 사탕 하나씩 물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드셔야 됩니다. 물은 내 피의 성분이고, 피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물덩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덩어리. 특히 여자는 물이 더 많습니다. 그 물덩어리, 특히 어린아이로 갈수록 물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태아는 80에서 90%가 물덩어리입니다. 다 물.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60에서 70%가 물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마르긴 하지만 60에서 70%는 물이 부족할수록 이제 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마르고 건조하고 면역이 약해지고, 눈도 건조, 목도 건조, 코도 건조. 세포가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르게 되면 그 기능을 못하면서, 코가 건조한 게 심하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혀가 건조한 게 심하면 세포가 미각을 못 느낍니다. 코로나 앓고 나서, 심하게 앓고 나서 혀가 맛을 모르네. 심하게 앓고 나서 물기가 부족하면 세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열성 질환을 앓고 나서 머리에 물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녹내장 자기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안방수가 맥히고, 일단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제 녹내장은 이제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주가 좁아져서 안압이 서서히 오르는 병. 폐쇄각은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주가 갑자기 확 막혀서 급격하게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 상실을 올 수 있는 병. 두 가지. 개방각이냐 폐쇄각이냐,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느냐 막혔느냐 구분합니다. 또 안압의 평균치가 10에서 20일인데, 평균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평균이라도 시신경이 약하게 되면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일 사이인데 평균인데 계속 안압 떨어뜨리는 약을 계속 씁니다. 안압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녹내장이 되는 분들은 계속 안약을 씁니다. 계속. 그래서 안압 떨어뜨리게, 안방수가 잘 나가게, 이뇨를 시켜주는 안방수 잘 나가게. 근데 안방수는 우리가 눈을 깜빡합니다. 1분에 20번 깜빡하면 바깥에 흐르는 눈물, 이 눈 안쪽에 흐르는 눈물을 안방수, 바깥에 흐르는 눈물을 눈물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흐르는 물. 깜빡깜빡 할 때마다, 20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물이 분비가 되고, 여기에 눈 위에 3-40개 마이봄샘, 밑에 2-30개 마이봄샘에서 기름과 함께 눈물이 코팅이 돼서 각막과 결막을 보호하고 균이나 바이러스, 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 안에 있는 안방수,
눈 안에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 10에서 20일이라는 압력을 유지하면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압력을 유지해 동공 형태를 유지하고 눈 안을 영양시킵니다. 각막에 혈관이 없어서 눈물이 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저 안에 있는 안방수도 눈동자를 동그랗게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눈 안을 영양하는 역할을 해서 섬유질환 통로를 통해서 그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섬유질환 통로가 이렇게 맥힙니다. 좁아지거나 맥히는 원인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긴장, 걱정, 불안, 근심. 물론 선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 좁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거, 또 외상 타각 추락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성으로 인해서 좁아지는 거, 또 염증성 포도막염 이런 거로 또 인해서 여기가 찌꺼기가 맥혀서 좁아지는 거, 당뇨나 이제 눈 중풍으로 인한 또 혈관,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그것이 확 터지면서 신생혈관 찌꺼기들이 섬유주가 나가는 하수도 막듯이 여기를 또 막게 해서 확 막혀서 안압이 확 오르는 거. 그런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원인이 아닌 경우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근육이 수축됩니다. 근육이 뭉칩니다. 이 안방수가 나가는 그 구멍도 이게 뭉칩니다. 좁아져 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긴장하듯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럼 안압이 확 올라 버립니다. 스트레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에 대한 리액션.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 디딤돌이야,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야. 맨날 이런 내 인생에 왜 걸림돌이 많어 이거. 맨날 넘어지게 만드네. 그런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안압 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디딤돌이야, 배움과 학습의 기회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야, 이건 나를 회복력을 강화시켜주는 기회야. 한번 돌파해볼까? 오늘 재미난 일 한번 돌파해보자. 나의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야. 위기를 어떤 사람은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도망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좋아, 내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한번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에너지인데 그러면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에너지 진동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에너지. 사람은 두 가지로 삽니다. 두 가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얼마나 강한 에너지로 사느냐. 시간만 오래 산다고 건강 좋은 게 아니고 사는 동안 얼마나 에너지가 충전되는 상태에서 사느냐. 에너지를 한 방에서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약해요, 기가 막혀요. 이 상태에서 90년, 100년 살아봐서 뭐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기가 부족한데 맨날 골골골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뭐가 쪼예요, 아픔, 질병 가지고 만수무강이 아니라 병든 상태로 90년, 100년 삽니다. 그래서 기병엔 두 가지입니다. 기가 부족하거나 기가 막히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쫙 올려줘야 됩니다. 에너지 올려주는 거. 누가 올려주냐? 자기 자신. 어떻게? 올바른 선택, 리액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선택이 문제. 내가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네. 그랬어. 다음에는 좋은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배움이고 학습입니다. 배움의 기회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넘어지고 다쳤고 그랬다면 그것은 다 나의 지금의 성장을 있게 한 하나의 비료고 나의 디딤돌이다 생각하게 되면 과거는 빛나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다 이 재료고 학습의 도구고 배움의 기회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높이는 법.
관리법의 핵심, 녹내장 관리법의 핵심, 에너지를 높여라. 에너지를 어떻게 높여야 되냐? 에너지는 기입니다. 기를 높이는 방법. 우리 70%에서 80%, 우리 성인은 한 75%가 물이고 뇌가 성분의 73%가 물덩어리인데, 물이 에너지가 낮으면 얼음화됩니다. 얼음. 그래서 수족 냉증이 생겨요. 아랫배가 차요. 자궁에 물혹이 생겼어요. 뭐 자궁 근종이 생겼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낮으면 얼음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에너지가 낮으면 차갑고 물이 생깁니다. 자꾸 혹이 생깁니다. 그걸 에너지를 높여야 됩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물이 끓습니다. 더 끓으면 증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증기가 돼서 날아가면서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증기가 돼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아주 훌륭한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형태만 달라져. 증기가 돼서 사라졌으면 물이 없어졌네.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많이 모이면 다시 또 내려오고 비라는 형태로, 물이라는 형태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듯이 우리는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도 산다. 죽음을 지켜본 분 있을 겁니다. 시체가 이제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돼서 밀가루 같은 뼈가루가 됩니다. 나무 옆에 묻습니다. 형태는 땅에 묻혔지만 그분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는 물이 기화돼서 올라가듯이 물이라는 형태는 없습니다. 땅에 묻혔지만 올라가서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 얼마나 큰 에너지를 쌓았는지, 얼마나 그분이 살면서 관심을 어디다 두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관심을 두는 쪽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계속 관심을 뒀던 거, 계속 일해왔던 거, 계속 자기가 이 마음에 집중을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다시 태어나. 그리고 만약에 이생 전생을 모른다 해도 다시 태어난다는 전제하에 현생에서 게으르게 안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거 10가지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어디 산에 가고 이런 이번 생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건 10가지, 죽기 전까지 해봐야 될 거, 자기 소원 풀기, 이번 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거나 막 살 수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건 범죄 행위는 자기를 아주 저진동 상태로 만드는 건데, 저진동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서 다음에는 사람으로 못 태어나, 그냥 이제 축생, 동물로 태어나거나 돌덩어리로 태어나. 에너지가 안 되니까,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는 두 가지 원리로 음과 양이 있는데 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양.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 고양된 감정, 높은 감정,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항상 업이 된 감정. 누가 만들어주느냐? 스스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 오픈 마인드. 그 다음에 이 장애가 있어도 디딤돌이야 내가 올라가면 되지 걸림돌 아니야 내가 올라가면 돼. 긍정적인 생각, 고양된 감정, 이쁜 말, 고운 말. 말이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쁜 말 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사랑의 말, 좋아요. 그 다음에 행동. 항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몸이라는 것이 튼튼해야지 마음도 튼튼하고, 그래 영적인 건강도 튼튼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마음의 에너지도 낮습니다. 낮으면 밑에 깔립니다. 맨날 저기압이고 기분 나쁜 상태로 80, 90까지 살고 싶지 않으면 에너지를 자꾸 높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인식과 의도입니다. 이러면 안 돼. 깨달음. 내가
한숨을 쉬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금방 깨달아서 내가 에너지를 지금 낮추고 있네. 에너지 높여야지. 씩 웃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친절하게 어린아이가 뭐 불편해하고 폰트글러브 잘 못 끼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뭐 아령 뭐 들지 못하면 가서 도와주고 친절. 그 아이가 한번 쳐다보고 친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요. 내 에너지를 높이는 행동이 친절. 웃는 것이 나를 위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웃네. 왜 웃지? 웃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웃지는 않습니다. 운동할 때는 특히 안 웃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굳어진 표정. 자기 에너지를 높이는 거. 에너지는 기니까 기를 높이는 거.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거.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기 시간 관리. 우리가 옛날에 시간 관리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시간 못지않게 에너지 관리를 잘 하는 거. 그것이 녹내장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